부산의 집값이 8억 9천 하던 게 5억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뉴스가 제목으로 나와 있네요. 이 부산이 아무리 뭐 제2의 도시니 뭐니 해도 이제 예전보다는 인구 유출이 많이 심해서 쇠락하고 있다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도요, 주요 지역과 외곽과 확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몰리는 곳과 아니면 무관심한 지역이 철저하게 나눠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아파트를 너무 많이 지어대놔서 부산도 이제 미분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값도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고요. 이게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전 지역이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뭐 지역에 따라서는 좀 더 빨리 이제 그런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침체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건 지금의 이제 부산 지역이나 이런 지방이 부동산 침체가 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올라오겠죠. 결국에 이제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따라간다라고 봐야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더욱더 이제 아파트 뜯어먹고 사는 이제 그런 기대감은 적어도 당분간 한 5년에서 한 8년 이 정도는 어쩌면 좀 더 길 수도 있겠지만 기대 안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지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감당 못할 수준으로 연끌에 샀다라고 하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서둘러서 파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 집을 무조건 팔아야 되는 시기다, 무조건 사야 되는 시기다,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좋겠고, 뭐든 간에 서두르지 않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고 서둘러서 일을 잘 이렇게 해결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서두르다 보면 실수도 생기고 또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좀 느긋하게 최대한 서두르지 않고 전후 사정을 잘 따져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분위기도 살피고 그러고 난 이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생계가 첫 번째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가게,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에 자기의 부서가, 자기의 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그것에 우선적으로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오르는 물가를, 고물가를 잘 좀 극복할 수 있게끔 우리 내모들을 갖춰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뉴스를 보기만 하면 상당 부분이 부동산 뉴스입니다. 5일 만에 2억 5천이 올랐다, 어디가 개통이 되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호재다, 뭐 다 이제 부동산 탐욕에, 부동산 욕심에 들떠 있는 사람들 같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다라고 말입니다. 임장을 다닌다 그러고 서점에 가면 부동산 관련해서 경매로 부자 됐다 그러고 아파트 투자해서 부자 됐다 그러고 뭐 별하별 이제 부동산 관련한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이제 책들이 되게 많죠. 한국 사람만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앞으로 한 5년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 이미 연끌한 이들이 5년 전부터 연끌한 이들이 이제 서서히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로 바뀌어서 금리 부담이 2% 3% 올라가서 처음 이렇게 받았던 대출 이자보다 지금 2배 3배로 뛰어서 이제 되게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고, 연끌해서 망했다 그러고 거지 됐다 그러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2025년 말쯤부터 해서 대출 금액의 일부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원금 일부 상환 요구를 이제 받게 되면 그로 인한 쇼크가 또 하나 있다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엔 제가 보건데 2025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3.0에서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무슨 얘기냐? 이제 대출금리가 대출 받는 사람들의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그러면요, 이 대출 받은 사람들이 이자 부담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은행들은 은행들대로 이 자기 자본 비율 충당금 적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 가산금리 더 매길 거고, 그러면 이제 대출 받은 사람들 대출 차주 개개별로 이제 가산금리 부과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 점점 빡해질 거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돌고 돌아서 사람들의 이제 부동산 구매 여력을 더 떨어뜨려서 부동산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침체되게 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미 지금 전국이 미분양 물량이 7만 건이 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뭐 정부에서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물량을 사준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막장으로 흘러가는 거고, 이제 점점 심상치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부동산, 아파트, 새 아파트 뜯어먹고 사는 그런 짓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부터 해서 이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려놨어요. 이 미친 개또라이들처럼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이제 뻥을 쳐도 적당히 뻥을 쳐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뻥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저 강북 끝자락에도 뭐 30평대 아파트 14억에 15억에 분양하겠다라는데 누가 사냐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수에 그 가격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강남은 평당 1억이다. 평당 1억 5천. 평당 2억을 찍어요. 이런 개소리하고 다니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저기 반포 지역도요. 강남구의 반포에도 나와 있는 물량들이 어마무시한데 거래가 안 되고 있대요. 왜 안 되겠습니까? 비싸니까. 20억, 30억, 40억을 대출 받아서 자기 돈 넣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 지역에 그 아파트를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라는 겁니다. 그냥 은행에 넣고 있든지 아니면 고배당 우량주 사가지고 고이자 주는 채권 사서 형성성 자산으로 굴리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왜 사냐라는 겁니다. 40억, 50억짜리 사서 100억 되는 거 기다린다라고요? 언제 될 줄 알아서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은요, 금융이자나 뭐 여러 가지 부담은요, 너무 과도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10억, 15억, 20억 그 비싼 돈을 이 아파트에 집어넣고 엉덩이에 깔고 있다. 되게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뭐 나중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지금은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젖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집을 빚내서 사는 걸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산이든 어디든 어느 지역이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